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생성형 AI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라는 주제로 함께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저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면 저는 이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고 17년 동안 개발자로 있다가 인공지능을 1993년부터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전공한 개발자로서 큰 대기업에서 이제 개발 업무를 17년간 진행을 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필립 코틀러의 마켓 3.0이라는 책을 읽고 마케터는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직업이 아니라 그 기업의 가치관과 철학을 전달하는 메신저라는 말을 듣고 너무 가슴이 설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마케터로 전향해서 존슨앤존슨, 롯데쇼핑, BGF 리테일, 편의점 CU죠. 그런 다음에 데싱디바, 그리고 다양한 이제 마케팅 CMO를 맡으면서 다양한 업종에서 제가 꿈꾸던 그런 마케팅 직업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알파고 사건 이후에 너무 다시 AI가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모두의 연구소에서 다시 한번 딥러닝을 공부하면서 생성형 AI로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미지 생성을 공부를 했었어요. 근데 2020년만 해도 여전히 생성형 AI 알고리즘이 너무 좀 고루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어센트 코리아라고 하는 SEO 컨설팅 회사에 들어가서 마케팅을 하고 있었는데 2022년 11월 30일이죠. 그때 챗GPT가 나왔을 때 저는 너무너무 제가 찾던 AI가 나와서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생성형 AI를 업어타서 슈퍼 개인으로서 우리 모두가 자신의 브랜딩을 통해서 자신이 꿈꾸는 세상을 열 수 있는 그러한 세계를 만들고자 준비를 했다가 작년 6월에 팬덤 퍼널이라는 회사를 창업했습니다. 팬덤 퍼널은 생성형 AI를 우리가 업어타서 하나하나가 우리가 챗GPT를 통해서 마케터를 고용한 다음에 저희가 꿈꾸는 세상을 저희의 차별화된 브랜딩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그러한 컨설팅 앤 교육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 이름이 팬덤 퍼널인 이유는요. 저는 우리 모두가 슈퍼 개인으로 살아가는 시점에 저를 사랑하고 저를 옹호하고 저의 철학과 가치관을 지지해주는 팬덤이 있으면 되고요. 그 팬덤이 지속적으로 몰려 들어올 수 있는 구조인 퍼널을 만들 수만 있다면 우리가 자신이 꿈꾸는 일을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원하는 수익을 창출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필요한 팬덤 퍼널 두 가지를 회사 이름에 넣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제 소개를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내용은 생성형 AI로 인해서 우리 마케팅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이걸 통해서 PR에서는 어떠한 변화가 있고 또 한국 기업에서는 AI를 어떻게 잘 사용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생성형 AI 시대에 나라는 개인 브랜딩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걸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생성형 AI는 인공지능이 우리 인간이 공개한 모든 데이터를 학습해서 정말 진짜 같지만 사실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이미지, 텍스트, 동영상, 음악 이런 거를 만들어주는 그러한 AI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수많이 구축해 놓은 디지털 데이터만 있다면 얘네는 인간보다 훨씬 더 창조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즉 컨텐츠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한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저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세 번째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이나 조직이 고객과 상호작용을 함에 있어서 기존에 하지 못했던 꿈꾸지 못했던 많은 부분들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성형 AI가 갖고 있는 특성 때문인데요. 생성형 AI가 처음으로 오픈 AI에서 됐을 때 챗봇이라는 형태로 됐잖아요. 채팅으로. 그때 우리가 생성형 AI한테 대화를 시작하게 된 거죠. 대화라는 걸 통해서 그동안에 사람이 전달하지 못했던 수많은 맥락들이 생성형 AI한테 들어감으로 인해서 생성형 AI는 이것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진짜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더 큰 의미 정보를 갖게 됐고 그 의미 정보를 기반으로 사람이 원하는 것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래서 상호작용 면에 있어서 엄청난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성형 AI 적용 후에 우리가 시장에 대한 분석, 고객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상품과 서비스 개발할 때 공급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고객과 대화 형태로 바로 시안을 보여주면서 프리토타이핑 형태로 굉장히 고객이 원하는 걸 적확하게 제공해 줄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고객이 원하는 메시지를 그 다음에 캠페인을, 그 다음에 크리에이티브를 생성형 AI를 통해서 가장 효율이 좋은 걸로 바로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고객과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정말 고객의 관점에서 마음에 드는 컨텐츠를 정말 효율적으로 생성해낼 수 있는, 그래서 이러한 생성형 AI를 잘하는 브랜드일수록 정말 고객과 가장 밀접하게 고객의 맥락 기반으로 대화를 하는 그런 브랜드 이미지를 가져갈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챗GPT가 이제 세상을 정말 뒤엎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굉장히 기술적인 쓰나미가 올 텐데, 이 기술적인 쓰나미가 우리 인생에, 우리 삶에 있어서 어떠한 변화를 준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얘가 왜 우리의 인류를 굉장히 뒤흔들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요소별로 판단하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저는 이걸 3가지를 들었습니다. 우선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사람들은 그거를 채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익숙하지 않고 두렵기 때문이죠. 하지만 생성형 AI는 대화라는 가장 인간이 편리한 그런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통해서 사람들의 삶에 굉장히 빠르게 파고들었어요. 우린 이미 카톡을 쓸 수 있었기 때문에 생성형 AI의 그 채팅이라는 인터페이스가 너무나 익숙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 삶에 훨씬 더 자연스럽게 빠르게 침투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에는 굉장히 다양한 게 있어요. 판별하는 것도 있고 예측하는 것도 있고 분별하는 것도 있고 분석하는 것도 있고 한데, 얘는 생성이라는 거는 우리 인류가 그동안 공개한 이미지, 동영상, 텍스트, 수많은 데이터를 학습해서 실제 데이터 분포와 가장 유사하지만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있음직한 데이터를 만들어준 데 천재적인 애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어떻게 보면 그동안의 관점으로 갇혀 있었던 분야에서는 만들 수 없는 데이터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마케팅에서 가장 매력적인 데이터는 많이 본 듯하지만 굉장히 신선한 것, 이런 것들이 고객이 관심을 끄는 거거든요. 완전히 낯선 거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가 없죠. 그렇게 생성형 AI가 갖고 있는 기존엔 없지만 굉장히 실제에 존재하지 않고 굉장히 신선한 그러한 크리에이티브를 통해서 사람들은 생성형 AI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다음 3번째, 생성형 AI의 강점은 오픈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픈형이라는 거는 프롬프트 창에 우리가 명령을 하는데 그 명령이 얼마나 디테일한가, 얼마나 명확한가, 얼마나 좋은 맥락을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얘는 천재적인 결과를 내기도 하고 정말 바보 같은 답변을 주기도 하죠. 그래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라는 그런 새로운 직업이 뜨고 있는데, 이만큼 오픈형 그 창 안에 우리가 얼마만큼 상세하게 명확하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손에는 IQ 1500의 아인슈타인을 항상 접근할 수 있는 특화된 굉장히 특권을 가지게 된 그런 시대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3가지의 결합으로 인해서 생성형 AI가 앞으로도 미래에도 인류의 삶을 엄청 바꿔놓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성형 AI는 이미 이제 우리 삶의 대세가 됐으니까 우리는 이걸 어떻게 잘 활용해서 정말 인간다운 면에서 차별화를 가져갈 수 있을지 고민하셔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생성형 AI로 인해서 마케팅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잠깐 살펴볼 텐데요. 기존의 마케팅 프로세스는 고객의 맥락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돌아갔어요. 즉 시장 조사를 하면서 고객을 느껴보려고 했고, 데이터 분석, 그때는 이제 전체 데이터를 볼 수가 없고 고객에 대한 직접적인 데이터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세컨더리 리서치 이런 걸 통해서 정말 고객이 뭘 원하는지를 정말 러프하게 분석을 하면서 이게 고객이 원하는 게 아닐까? 라는 마케터의 관점으로 상품을 기획하고 서비스를 개발하고, 그러면 사내에서 굉장히 계층적인 의사결정 단계에 따라서 고객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윗사람이 결정하는 방향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면서 굉장히 많은 낭비 요소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원하지 않는 상품을 개발하다 보니까 그 상품이 팔리지 않아서 또 1+1 다양한 프로모션을 통해서 재고 처리를 해야 되고, 그러면서 또다시 고객의 마음을 적중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과 비용을 낭비했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AI가 본격적으로 도입이 됐죠. 생성형 AI 이전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때에는 우리가 AI를 통해서 원했던 것이 있지만 이 마케팅에서 갖고 있는 프로세스가 굉장히 끊어져 있고 사일로라는 그런 형태 때문에 우리가 진짜 원하는 통합적인 관점에서의 고객의 만족을 주는 그런 마케팅 활동을 하기는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 분석에서 일부 적용한다던가, 우리가 했던 활동들을 분석해서 예측한다던가, 그 다음에 우리가 일부 받을 수 있는 실시간적인 고객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뭔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한다던가, 그 다음에 마케팅 캠페인을 진행한 후에 성과 예측을 한다던가, 이런 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AI를 활용하려고 했지만
진짜 우리가 전체적인 마케팅의 홀리스틱한 관점에서는 AI를 활용하기에 좀 어렵지 않았나. 그래서 AI에 대한 실망감이 좀 고조된 시점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생성형 AI로 인해서 마케팅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게 되죠. 그 이유는 아까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객과 커뮤니케이션하는 방식이 대화형으로 바뀌면서 고객의 맥락을 수집할 수 있게 되고 고객이 원하는 것을 즉시로 크리에이션해서 보여줄 수 있게 됨에 따라 고객의 컨펌을 굉장히 빨리 받게 되는 거죠. 예전엔 그게 없었기 때문에 사내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서 코끼리 뒷다리 만지듯이 더듬더듬 이게 맞나 저게 맞나 내부 토니가 많았지만 이제는 고객이 바로 요청하는 것을 고객 앞에서 바로 크리에이션해서 이 상품입니까? 이런 모습입니까? 당신이 원하는 게 이겁니까? 라고 바로 물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고객의 그 니즈에 적중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러면서 최적의 서비스와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고 또 고객과 대화를 통해서 맥락을 통해서 고객이 향후에 원하는 게 무엇인 줄 안다면 진짜 고객이 원하는 부분으로 굉장히 빠르게 갈 수가 있죠. 저는 그게 새로운 고객층을 발굴하고 우리가 우리 상품을 좀 더 고객의 미래의 니즈에 원하는 부분으로 맞춰갈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을 빨리 발견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만들어진 정보를 가지고 분석하고 그 다음에 예측을 하는 거는 기존에 해왔던 거고 생성형 AI로 그냥 결론만 내는 게 아니라 미래에는 이런 걸 하면 어떨까요? 라는 제안까지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케팅 관점에서는 진짜 생성형 AI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고객에 대한 니즈와 원치 정보를 맥락으로 받고 고객과 밀접하게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알게 되고 이를 통해서 훨씬 더 우리가 원하는 진짜 고객이 원하는 마케팅으로 가까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제가 좀 도표적으로 좀 정리를 해드리면 기존의 마케팅 프로세스는 단계별로 사일로로 구성이 돼서 하나씩 시퀀셜하게 진행이 됐다면 중간에 컨텐츠 자동 생성을 통해서 좀 더 빠르게 컨텐츠 생성에서의 고객의 만족 또 고객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어떤 니즈에 대한 충족으로 갔다가 이제는 전체적인 마케팅 프로세스에서 목표 설정, 시장 및 고객 분석, 컨텐츠 캠페인에 대해서 기획, 그 다음 실질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는 메시지의 창조,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그거에 대한 성과 측정, 최적화까지 전 마케팅 프로세스에 엄청난 혁신을 가져가면서 기존에 하지 못했던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고객 밀착형으로 될 수 있다라는 그런 큰 혁신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또한 PR에서도 엄청난 변화가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하는데요. 이제 PR이라는 거는 우리가 모르는 퍼블릭을 대상으로 릴레이션십을 쌓는 건데 그 우리가 몰랐던 퍼블릭을 우리가 조금 더 명료하게 세그멘테이션 할 수 있겠죠. 퍼블릭이라고 하는 거는 잠재 입사 예정자가 될 수도 있고 잠재 고객이 될 수도 있고 우리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정책 관계자들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우리가 그동안에 하나의 퍼블릭이라고 퉁쳤던 것들이 굉장히 명료하게 세그멘테이션 됨으로 인해서 그분들과 커뮤니케이션을 밀도 있게 함에 따라 그러한 기업들은 대중의 신뢰를 얻게 되고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게 되고 그러면서 타겟 오디언스와의 관계가 개선이 되고 이를 통해서 진짜 우리의 고객들이 원하는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단계로까지 나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의 통으로 친 그런 퍼블릭이 아니라 그 안에서의 실질적인 하나하나의 객체에 대한 개인화를 이루어감에 따라 어떻게 보면 그동안 굉장히 선진화됐던 마케팅에 대한 모든 그러한 저희의 역량과 기술을 PR에서도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챗GPT를 활용해서 어떻게 잘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백화점에서는 그동안 현대백화점에서 굉장히 성과가 좋았던 마케팅 문구를 학습해서 한 신입사원이 이제 생성형 AI가 신입사원이 돼서 마케팅 카피라이팅 업무만 전담해서 진행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기존에 2주 이상 걸렸던 업무가 굉장히 단축이 될 수 있고요. 사람들은 기존에 했던 반복된 업무에서 놓여나서 좀 더 창의적이고 전략적인 일로 집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네이버 쪽에서 들었는데 이거 네이버에서 사실은 개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이버가 개발하고 현대백화점 그룹 계열사까지 확대 적용된 그런 좋은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편의점 같은 경우에도 나이 드신 분이 가맹점 점주로 이제 활동을 하실 때는 뭐 상품을 발주하고 진열하고 고객 응대하는 면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밀착해서 관리를 받게 됐을 때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이제 GS25에서는 챗봇 진이라는 그런 챗GPT를 활용해서 점주들이 좀 서툴렀던 부분, 그 다음 고객과 좀 더 관계를 맺는 부분에 있어서 또 상품을 조금 더 이익을 많이 나는 그러한 목표 기반으로 발주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 좋아진 세상이죠. 그 다음 롯데 홈쇼핑 같은 경우에도 가상인간 루시라 그래서 실제로 만들어진 버추얼 쇼호스트가 실질적으로 라이브 커머스 시작하자마자 상품을 완판하고 그 다음에 실시간 소통을 굉장히 매끄럽게 함에 따라
이 루시를 이제 본격적으로 엔터테이너로 성장시키고 광고 모델로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진짜 사람 연예인 같은 경우에 저희가 다양한 리스크를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똘똘하게 잘 키운 가상인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진짜 원하는 그러한 회사의 브랜딩을 위해서 어떠한 예외 사항도 없이 우리가 잘 매니지먼트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어떻게 보면 미래의 홍보대사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G마켓 같은 경우에도 초기인화로 챗GPT를 활용해서 고객의 어떤 행동 기반, 대화 기반으로 상품을 추천해서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었고 효과가 좋았기 때문에 향후에도 10% 고객한테만 적용했지만 전체 고객에게 적용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동안에 챗GPT를 활용해서 대화하는 거에만 집중을 했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활용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명품을 감정하는 트렌비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명품이라는 거는 짝퉁과 구분되기 위해서 패턴이라던가 액세서리 마감 처리라던가 다양한 태그 부분에서 진짜 진위 여부를 판별하는 게 필요한데 사람이 봤을 때는 굉장히 집중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좀 필요한 영역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을 챗GPT가 이미지 인식이라던가 그 다음에 글자 인식이라던가 패턴 인식을 통해서 빠르게 1차적으로 스크리닝 해줄 수 있다면 어떻게 보면 인간은 1차 보고서를 가지고 2차 감정만 하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성이 높아지고 정확도도 높아질 수 있는 그러한 진화를 이루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는 이미지 인식 기술을 활용해서 어느 누구도 쉽게 진짜 진품인지 가품인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발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기업에서 생성형 AI를 어떻게 쓰는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한 개인은 점점점 대기업이 점점 둔해지고 그 다음에 정규직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생성형 AI보다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정규직이 굉장히 위험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점점점 우리가 정년퇴직이라는 기간이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AI를 업어타서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을 생성형 AI를 나의 사원으로 삼아서 하는 시점이 빠르게 도래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개인은 내가 모든 게 가능하고 생성형 AI를 나의 천재 마케터, 천재 브랜드 매니저, 천재 크리에이티브로 내가 쓸 수 있다면 나는 과연 어떠한 비즈니스를 하고 싶은가 라는 관점에서 내가 진짜 꿈꾸는 나의 철학, 나의 가치관, 그다음에 내가 진짜 풀고자 하는 인생의 소명이 무엇인가에 집중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래의 퍼스널 브랜딩은 AI라는 지금 모든 게 가능해진 그러한 기술을 활용해서 내가 진짜 만들고자 하는 어떤 브랜드, 내가 만들고자 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그 영역에서의 고객의 진짜 니즈를 기반으로 빠르게 애자일하게 진행하면서 나 자체가 고객과 대화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강점이 돼서 하나의 브랜드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여러분 들어보셨죠? AAA라 그래서 AI 오토메이션 에이전시. 옛날에는 엄청나게 대형 에이전시만이 우리의 마케팅 업무를 대행해 줄 수 있었는데 사실은 영상을 만들고 기획하고 편집하고 그 다음에 카피라이트를 만들고 하는 게 이제는 모두 챗GPT로 가능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많은 그 조직을 가지고 있었던 에이전시가 저희 마케팅 업무를 대행했다면 이제는 하나하나의 그러한 AI 솔루션들을 우리가 잘 접합해서 사용만 할 수 있다면 대행사가 필요 없어지는 시점이 오게 된 거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을 바로바로 여러분이 AI 툴을 통해서 바로 구현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고객의 반응 기반으로 다시 바꾸고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넥스트 제너레이션 젠지 같은 경우에는 생성형 AI랑 거의 매일 놀고 있죠. 그들 주위에 생성형 AI가 안 들어간 툴이 없죠. 그렇다면 이제는 생성형 AI가 신기하거나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나의 삶에 있어서 좀 더 윤택하게 해주고 효율해주는 굉장히 좋은 친구이기 때문에 이런 세대가 이제 경제 활동을 하는 중추가 되는 시점에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예전에는 기업 브랜딩에 집중을 했다면 상품과 서비스가 나오면 그 기업의 인식과 평판을 올리고 가치를 강조하고 소비자 커뮤니케이션 고객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나의 전문성과 개성, 내가 그동안에 얻었던 나만의 경험과 관점을 녹여서 나의 이야기, 개인의 이야기와 경험을 통해서 나 자체의 팬덤을 만들고 그 팬들과 꿈꾸는 세상을 만들면서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프로덕트나 서비스를 어떻게 보면 수버니어로, 기념품으로 나누면서 우리는 같은 세상을 지향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커뮤니티 리더들이 필요한 세상이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생성형 AI 시대에 퍼스널 브랜딩이 중요해진 이유는 컨텐츠 생성을 너무너무 잘하는 생성형 AI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차별적인 나만의 독특한
고유한 관점 기반으로 정말 생성형 AI가 만들 수 없는 그런 컨텐츠의 관점을 가져가는 게 정말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생성형 AI 시대의 컨텐츠 생성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컨텐츠의 양이나 질보다는 독자들이 진짜 원하고 그동안에 한 번도 접해보지 못했던 우리 고유한 인간의 경험이 녹아들어간 그러한 독창적인 차별화된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정말 크리에이팅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정말 대세가 되고 전체 사람들의 의견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떤 생각, 사상, 철학을 공유함으로 인해서 그 주제에 관심 있는 독자들과 깊은 관계를 형성하면서 하나의 흐름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리더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사례로는 이제 작가였지만 이제는 자신의 생각을 공유하고 영상을 제작하고 책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엄청난 이제 팬덤을 일으키고 있는 비디오 블로거인 존 그린도 있고요. 그다음 처음에는 뷰티 크리에이터였는데 이제는 자신이 꿈꾸는 상품을 만들어서 아예 아티스트 겸 사업가까지 하고 있는 미셸 팡 같은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냥 비즈니스 코치였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자신이 코칭하고 있는 그런 중소기업의 아니면 스타트업의 대표들을 더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하는 하나의 무브먼트를 만들어가는 그런 마리 포레오라는 비즈니스 코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분야에서 하고 싶은 소명만 있다면 뭐든지 가능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퍼스널 브랜딩의 성공 요인은 우선은 나만이 할 수 있는 나만의 강점 영역 기반으로 내가 진짜 하고자 하는 미션과 비전을 설정해서 고유한 가치관 기반으로 세계관을 정립해서 그걸 기반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브랜드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소통 채널을 통해서 고객과의 관계를 맺고 차별화된 나만의 관점 기반의 컨텐츠를 꾸준히 생성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진 시대가 됐죠. 모두가 1인 방송국인 시대가 됐으니까요. 그러면서 그 컨텐츠에 반응하고 관심 있어 하는 사람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더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저는 커뮤니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더욱더 커뮤니티가 중요해진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정리를 해드리면 생성형 AI 시대에 가장 중요한 건 인간이 갖고 있는 고유한 관점이고 그 관점으로 내가 사유를 하면서 나만의 컨텐츠, 나만의 차별화된 것을 독창적으로 생성할 수 있는 그러한 창조자, 크리에이터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참다운 나의 강점을 기반으로 계속적으로 내가 주고 싶은 세상에 대한 가치를 좀 더 명확히 정립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 그게 브랜드를 탐색하고 구축하고 확산하고 관리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느 누구와 다른 나만의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이유. 저는 이제 팬덤 퍼널 부트캠프에서는 이걸 에피파니 브릿지 스토리라고 하는데요. 내가 완전히 변혁을 일으킨 나만의 통찰 스토리, 나만의 깨달음 스토리를 통해서 내가 진짜 사람들에게 주고 싶은 어떤 변화된 모멘텀이 무엇인가 이거에 대한 정의를 통해서 나와 비슷한 상태로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켜주는 그러한 리더, 전문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 되고 나면 챗GPT를 활용해서 신규 컨텐츠를 만들고 기획하고 발행하는 모든 프로세스를 자동화, 효율화, 최적화하는 과정이 따라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 조금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저는 챗GPT 생성형 AI 시대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챗GPT 엔진 최적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성형 AI 시대의 퍼스널 브랜딩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예전엔 검색 엔진 최적화였다면 이제는 검색 엔진을 통해서 탑재된 그런 챗GPT가 시장에 공개된 가장 최신 정보로 어떤 결론을 내려주고 통찰을 제공해 줄 때 그 안에서 제가 발행한 컨텐츠를 얘가 흡수해서 그 저의 의견을 녹여서 다른 사람에게 제안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챗GPT 엔진 최적화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시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색 엔진 최적화를 넘어서 우리가 만든 컨텐츠, 나만의 고유한 관점과 차별화된 개성이 들어간 컨텐츠가 결과적으로 챗GPT 엔진의 가장 중요한 소스로 사용됨에 따라 그가 그 컨텐츠를 이해하고 통합하고 그 다음에 어떤 결론을 내리는 과정에서 저를 레코멘드하고 저에 대한 레퍼런싱을 강화해서 결국 이 분야의 전문가는 누구야, 이 분야에서 가장 잘하는 사람은 누구야 라고 할 때 저를 레퍼런싱 해줄 수 있는 그런 챗GPT 엔진 최적화 시대에 우리가 준비가 된 그런 개인 브랜딩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좀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생성형 AI 기술은 마케팅 분야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고 그래서 기업이나 조직은 AI 기술을 적극 활용해서 새로운 시장을 발굴하고 고객과 대화를 하고 교감하고 맥락을 소통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상품과 서비스 기획과 브랜딩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렇게 모든 것이 가능해진 시점에 있어서 거대한 조직 안에서 하나의 기능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꿈꾸는 세상을 챗GPT AI를 활용해서 천재 마케터를 고용하셔서 1인 기업,
슈퍼 개인의 시대를 적극적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AI 기술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꿈꾸는 세상을 여러분의 차별화된 가치관을 통해서 충분히 실현하고 이를 통해서 수익화를 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오늘 참여하신 분들께 자신의 브랜딩을 좀 하고 싶을 것 같아서요. 여러분들이 그냥 따라만 하시면 되는 프롬프팅을 제공해드리는 퍼스널 브랜딩 전자책 무료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QR을 제공해드리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QR 코드를 읽어서 여러분들이 전자책을 다운받으신 다음에 챗GPT나 빙챗으로 해보시고 혹시 또 잘 안 되거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여기 이메일로 연락을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챗GPT 시대에 여러분만의 강점을 챗GPT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여러분의 브랜딩을 하나씩 다져볼 수 있는 그런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팬덤 퍼널의 김윤경 대표였고요. 궁금하시면 여기 메일로 궁금하신 점 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